자기 전에 이불을 덮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일종의 나와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혹시 파괴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렇게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같이 진짜 난 왜 이 모양이지? 난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대로 괜찮을까? 내가 좀만 더 예뻤다면, 잘생겼더라면. 바쁜 일상에서는 나와의 대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불 속에서 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방법에 대한 책은 수십만 권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나와의 대화를 나누는 방법은 어떨까요? 나 자신과의 대화를 위한 책, 자존감 수업입니다. 너의 심리학. 잘 오셨습니다. 대신 책 읽어주는 남자, 대책남입니다. 오늘 나눠볼 책은 자존감 수업입니다. 저자 윤홍균, 출판사 심플라이프입니다. 이름처럼 표지가 심플한 게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이 책의 핵심 키워드를 뽑아본다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사랑입니다. 인류애적인 사랑?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존감과 사랑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타인을 사랑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사랑한다는 말 참 설레요. 그쵸? 하지만 설렘이라는 감정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혜선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혜선씨가 모태솔로라는 걸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괜찮아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녀에게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준호씨가 좋아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혜선씨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날 좋아한다고? 나를 왜? 뭐가 아쉬워서? 혜선씨의 고민은 진지했습니다. 난 별거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디가 좋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감이 저하되면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직 난 연애할 준비가 안 됐어. 미안. 준호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몇 개월간 진심을 보여주려고 애썼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내가 좋다고 해도 내 본 모습을 알고 나면 실망할 게 틀림없어. 혜선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을 떠나게 합니다. 상대가 떠나면 자기를 비난하고 자책하게 되죠. 자존감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비극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자존감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뿐만은 아닙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 혹은 친구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뿌리가 탄탄하지 못할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그럼 어떡하냐고요?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아주 어렸을 적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뼈대가 생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만들어줘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스스로 쌓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리학 책들을 보면서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이 책은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사실상 자존감 연습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운동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자존감 회복 과정과 운동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맨날 운동하는 영상 보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이런 생각 안 하시죠? 자존감도 똑같습니다. 이론보다는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운동해야 다치지 않는 것처럼 자존감 향상도 올바른 방법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냐면서 날 탓하고 남을 탓하고 또 세상을 탓하게 되는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보는 거죠. 자존감 수업에는 굉장히 다양한 자존감 연습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해볼 때 가장 유용할 것 같습니다. 모든 방법들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기. 가장 쉽기도 한데 가장 어렵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래도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이만하면 괜찮다 라고 말해주기. 둘째,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기. 셋째, 이미 어쩔 수 없는 일들로 고통받는 대신에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기. 나를 보살피는 방법 중 일부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타인의 시선에 집중하기 때문에 타인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현실과 어떻게 다른지, 현실적 한계 안에서 어떻게 원하는 것을 찾아갈지, 올바른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큰 줄기에서 보자면 이러한 틀 안에서 소제목 하나가 끝날 때마다 멘탈 연습법이 하나씩 나옵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하루하루 나아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기도 한데요. 말씀드렸듯이 내 의지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존감을 유지하는 일은 수영하는 것과도 같다고 합니다. 계속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가라앉는 것처럼 꾸준히 나를 보살피는 노력이 나를 물 위에 떠있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날 보살필 힘 같은 게 전혀 생기지 않는 때가 있기는 하죠. 당연히 잠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생각의 동굴에 빠지게 된다면 스스로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어요. 그만하면 됐어. 할 만큼은 했어. 충분해. 고생 많았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제 그만 생각해도 돼. 이렇게요. 오늘은 꿀잠 주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자존감 수업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